혹시 누군가의 집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집이 화려해서도 비싸서도 아니에요. 구석구석이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고 따뜻해서예요. 마치 그 집이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은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80세 일본 여성 노리코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작은 습관들 말이에요. 이 습관들은 힘들지 않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혹시 일본 집이 항상 깨끗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집을 더 가볍고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청소할 힘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노리코 할머니는 80세인데도 미국 교외에서 혼자 사시면서 교토고향의 따뜻한 차 같은 느낌으로 집을 가꾸고 계시거든요. 오늘 들으실 7가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하나, 모든 것을 정해진 자리에 돌려놓기. 둘, 1분 안에 끝낼 일은 지금 당장 하기. 셋,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넷, 자기 전에 5분만 정리하기. 다섯, 각 공간의 목적을 정해주기. 여섯, 오늘 밤에 내일을 준비하기. 일곱, 집의 모든 물건에 감사하기.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가지를 함께 깨닫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니어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슷하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상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단지 작은 한 가지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습관 1.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다. 노리코 할머니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아무것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슬리퍼는 문 쪽을 향하고 있었고 타월은 선반 위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이렇게 정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해 들렸는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컵을 창가에 놓고 코트를 의자 위에 던지고 나중에 그걸 어디 뒀는지 못 찾아서 집 전체를 뒤져다니는지요.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집이 어지러워져요. 하지만 노리코 할머니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절대로 물건들이 길을 헤매게 두지 않으셨어요.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돌아갈 자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필요하듯이 물건들도 자기가 속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집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서는 리모컨이 3군데에 있을 수 있고 열쇠는 때로 주방에, 때로 오래된 코트 주머니에 있고 한 번은 중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하루 종일 헤맸던 거 있잖아요. 할머니는 깊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의 조용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깔끔한 집은 작은 행동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거.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집도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 마음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도 시도해봤어요. 리모컨을 사용한 후 같은 자리에 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행동이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잊지 않아도 되고 짜증도 안 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리정돈이란 끊임없이 청소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건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 습관 2. 1분 안에 끝낼 일은 지금 당장 하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노리코 할머니가 일어나 찻잔을 더 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기 전에 손수건을 집어들더니 테이블을 닦으셨어요. 차 한 방울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몇 초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나중에 다 치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냐고요. 시간이 1분 안에 걸리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아요. 그걸 규칙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상에 깊이 배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더러운 컵을 봐도 나중에 씻지 뭐 하면서 그냥 두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컵은 하루 종일 거기 있고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컵이 추가되고 어느 순간 한 더미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들이 미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쌓여요. 저는 집안에 끝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각각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두 개의 작은 일들을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잠든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일들은 잊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채로 깬 거 있잖아요. 노리코 할머니는 다르셨어요. 할머니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을 당장 하시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놓아두세요.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들고 다니지 않으세요. 저는 배웠어요. 때로 단 1분의 행동이 하루 종일의 미루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걸요. 습관 3.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저는 노리코 할머니의 주방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냄비 하나, 팬 하나, 그릇 2개, 젓가락 2켤레. 냉장고도 깨끗했어요. 낡은 소스병도 없고 시든 채소도 없고. 저는 물었어요. 혹시 나중을 위해 더 많이 저장하지 않으세요? 전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전엔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며 보관해뒀던 건 포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매일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 살기로 결정했죠. 제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한 번만 쓴 착즙기도 있고 예전부터 싫었던 그릇 세트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줘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리코 할머니는 의무감으로 물건을 가지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현재의 삶에서 유용한 것들만 가져요. 저는 내 수납장을 열고 물으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쓰나? 이게 날 편하게 해주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모든 걸 다 버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사물들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가진다는 건 마음의 일부도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붙잡으면 가벼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적은 물건으로 사는 집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적은 물건으로 사는 게 결핍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충분함이구나. 습관 4. 자기 전에 5분만 정리하기. 그 저녁, 우리가 차를 마치자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노리코 할머니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주방을 정리하러 가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정확히 5분이었어요. 간식 트레이를 찬장에 정리하고 찻잔 2개를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 2개를 바로 놓고 모든 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너무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요. 할머니가 끝나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하루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이 어지러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 마치 오늘에게 조용히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는 한참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봤어요. 저는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내일 치우지 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운 주방을 보고 테이블에는 부스러기가 있고 의자에는 수건이 걸려 있어요. 저는 어제의 어지러움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리코 할머니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5분을 들여 정리를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모든 게 질서 속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다음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평화롭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5분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일까? 전에 저는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든 어지러움 때문에 매주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매일 밤 5분씩 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혼란들이었어요. 우리 나이 되는 몸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5분이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테이블 한 장 닦기, 잔 하나 씻기, 슬리퍼 정렬하기. 이것들은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기분을 돌려줘요. 그 이후로 저도 해봤어요. 자기 전에 작은 세 가지를 선택해요. 조리대 닦기, 컵 씻기, 의자 정렬하기. 그러니 잠도 더 잘 자요. 집이 더 깨끗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미루어진 일들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예요. 제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됐지만 이제 마음 한구석에 숨 쉴 공간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삶이 여전히 제 궤도 위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걸음씩, 작은 한 걸음씩요. 습관 5. 각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정해주기. 노리코 할머니의 집을 다니면서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공간이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식탁은 밥 먹는 곳일 뿐이었어요. 책이 쌓여 있지 않고 편지나 휴대폰도 거기 놓이지 않았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알라기자 하나, 찻상 하나, 책 몇 권이 선반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불필요한 게 없었고 어긋난 게 없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앉을 의자를 추가하거나 물건을 더 저장할 작은 찬장을 두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거든요. 밥 먹을 때는 밥 먹기, 읽을 때는 읽기, 쉴 때는 쉬기. 각 공간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주니까 다른 것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했는데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았어요. 제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파에서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식탁에 편지를 놓고 부엌 조리대에 노트북을 깔고 그리고 집이 너무 좁아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기능이 섞여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게 뒤섞여 있으면 공간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혼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노리코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방에서 읽지 않으셨어요. 소파에서 자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기억해야 해요. 여기는 우리가 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밥 먹는 곳. 여기는 우리가 평화롭게 앉아 있는 곳. 그것만 해도요. 이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맑고 차분하게 해줬어요. 저는 제 나이 먹은 친구들을 생각해봤어요. 잠을 못 자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집이 엉망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혹시 첫 번째 단계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간에 제 역할을 돌려주는 것일까? 식탁을 다시 밥 먹는 식탁으로 만들기, 스토브 옆에 노트북 안 놓기, 문 앞에 상자 쌓지 않기. 그것만 해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해봤어요. 공간이 목적에 따라 정렬되니까 하루하루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제 집이 더 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구석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제 일을 하고 서로 밀려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우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집부터 시작해서 작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다시 정렬할 수 있다는 걸요. 이 습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조용한 정리의 길에서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저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습관 6. 내일 밤에 내일을 준비하기. 잠자기 전에 노리코 할머니는 항상 10분을 들여 작은 의식을 하셨어요.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손수건을 의자에 놓고 주방을 깨끗이 하고 문을 확인하고 침대 옆에 물잔을 놓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 모든 준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침은 마음이 가장 헷갈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밤에 미리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옷 고르려고 옷장을 찢어 헤치고 열쇠를 찾고 하루 종일 그 바쁜 기분을 끌고 다녔거든요.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게으르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구조 속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게 할머니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쉬어있게 했어요. 저도 같은 걸 시작했어요. 물병과 셔츠를 저녁에 접으면서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뭘 입지? 하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루 속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많은 걸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결정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노리코 할머니는 저한테 알려줬어요. 준비도 자기 돌봄의 한 형태라는 걸. 그리고 우리 같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습관 7. 집의 모든 물건에 감사하기. 마지막 찻잔을 마신 후 저는 노리코 할머니가 잔을 씻고 닦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선반에 놓기 전에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날 대접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잔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모든 물건이 돌봄받고 있었는데 그게 비싼 것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가장 작은 것도 감사 마음으로 대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아주 적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가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항상 그 물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집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라고 해서 붙잡고 있었는지, 버리면 낭비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물건에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노리코 할머니는 내려놓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깔끔함은 성실함만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 친절함에서 나온 거였어요. 사람들에게의 친절함뿐만 아니라 물건들에 대한 친절함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할머니의 작은 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단순해도 충분해 보이는 이유, 오래됐어도 슬프지 않은 이유.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돌려놓기. 둘째, 1분 안에 끝낼 일은 지금 당장 하기. 셋째,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넷째, 자기 전에 5분만 가벼이 정리하기. 다섯째, 각 공간에 명확한 목적 정해주기. 여섯째, 밤에 미리 내일을 준비하기. 일곱째, 집의 모든 물건에 감사하기. 이 7가지는 특별한 힘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작은 변화가 필요할 뿐이에요.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는 모든 곳에 시니어가 같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더 가볍게 살고 싶어 해요. 더 밝게 살고 싶어 해요.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해요. 비록 걸음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줄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가지 수업에서 여러분이 제 자신의 모습을 찾으셨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건강한 마음으로 평온한 집에서의 삶을 기원합니다.